제가 이런 장은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했는데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제는 물가는 하락으로 간다.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인상 중지한다. 끝났다. 아. 네.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입장님, 오늘 또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628까지 올랐고요. 네. 코스닥도 900을 넘어서 900 거의 30까지 왔습니다. 네. 요즘 증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정시가 네. 가는 종목만 가고 네. 또 이렇게 하락하는 한 종목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지금 현재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장은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했는데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포스코가 20% 이렇게 가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아. 삼성전자 옛날에 뭐 상한가 간 15%니까 그때는 이렇게 15% 간 적은 내가 기억하는데 하한가 간 적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포스코가 20% 가고 이런 거는 좀 특이한 경우다. 20몇 년 동안 처음 보는 경우고 네. 이렇게 어떤 종목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갈 때는 제가 또 처음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장이 지금 일반인들 이렇게 예상을 전부 다 전문가들 또 저 같은 사람도 예상을 다 벗어나고 지금 그렇게 장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신문 보니까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보고서 쓰는 것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뭐 기술적인 분석 또 PR 또 이렇게 뭐 실적 이렇게 지금 통해내는 것이 아니고 뭐 뒤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매도와 쩐의 전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쩐의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손절하고 또 공매도 때리기도 하고 개인들도 지금 또 매도세가 좀 많습니다. 자전지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한 쩐의 전쟁 어떻게 누가 이제 승리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막 큰 돈이 부딪히고 있고 그 지금 그래서 가는 종목하고 또 빠지는 좀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종목이 이렇게 서서히 가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은 또 자기 실적과 이렇게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현상은 결국은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20년 만에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쩐의 전쟁,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 또 보면은 이렇게 세력 대 세력으로 막 붙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개인하고 기관하고 또 뭐 이제 헤지펀드겠죠. 공매도 쳤는데 큰 그런 데는 뭐 몇천억 갖고 또 조 단위로 갖고 하니까 막 그게 개인들하고 또 기관 또 외국인 이렇게 좀 진짜 크게 한 번 붙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되게 흥미진진하기도 한데요. 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셨었잖아요.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우리 한국은 미국 증시하고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한 달, 두 달 차이는 있지만은 좀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그 추세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 장을 예측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버름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 예측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턴된다든지 이러면은 자기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종목 예측은 쉬운데 또 지수 예측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또 시장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나스닥 현재 보는 차트는 나스닥 주봉인데 어떤 종목이나 어떤 지수 차트가 이렇게 이평선들이 딱 모이고 1인 80자리가 어떤 사람부터 뭐 급소 아니면 위 아래요 딱 결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위로 열리기 때문에 위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위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차트라는 것은 나스닥은 세계 시장 참여자들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 뭐 기관 외국인 또 각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차트라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역배열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현재는 차트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금리가 한 번 인상은 확정이고, 이제 두 번 정도 인상은 현재 보니까 현재 통계는 한 25%, 25% 정도가 두 번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앞에 연준 의장님께서는 이제는 물가는 하락으로 간다.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인상 끝났다. 그러니까 물가도 하락하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제 금리만 이제
한 번 정도만 된다면 이제 변수는 실적. 자, 실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고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열리가 가잖아요. 어. 그러면 이 S&P 500은 500 종목이 있는 이렇게 지수인데 모든 걸 이렇게 좋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아.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우존스는 330개가 있습니다. 30개. 네. 30개 뭐 코카콜라, 대행주, 미국의 블루칩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거의 고점에 다 왔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한다는 것은 또 그 30종목이 실적이 좋게 시장에서 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 실적을 예상한 게 차트에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잖아요.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실적을 좋게 안 보니까 이렇게 하락으로 예측하는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S&P 500, 또 나스닥이 이 전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성장률이 한 2%, 1.9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더 깎기도 나오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1.3, 1.2까지 예측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낮췄어요. 내려오고 그 영향은 이유는 이제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하고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중국이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수출이나 뭐 이런 게 또 수입 부분에 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수가 못 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였다면 우리나라도 한 2,700 이상 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중국도 하반기 때 좀 부양책을 이렇게 펼친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2,600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2,700 항에서 가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은 내가 뭐 대행주 예를 들면 실적이 그만한 작년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 대행주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소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고 이런 종목은 저점을 깬다면은 또 손절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조선주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특히 네.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하면은 하반기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실적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건가요? 일봉이나 네. 그런 연봉, 월봉 이런 것보다는 네, 주봉. 그래서 일봉이 열린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미국이 나스닥, 다우 이렇게 만약에 고점이 나타난다면은 한 번, 두 번 찌르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역배열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우리나라 차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 코스피 지금 현재 차트인데 보면 이렇게 약간 위로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참을 위로 돌파 놓겠다는 그런 신호로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좀 하락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현재는 위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요즘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이제 조선 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선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조선은 하반기 때까지 좀 좋게 봅니다. 하반기 때 조선을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해양. 네. 역시 차트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죠? 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스는 약간 이때 리포트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게 누서 놓으면서 이렇게 약간 하락했고, 이렇게 현재 다 종목이 이렇게 깔끔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쪽은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있다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하고 싶다면은 혹시 이런 종목들이 삼성중공 같이 이렇게 한번 이런 자리 약간 밀리고 약간 이렇게 거래가 많이 평소 때 거래량 비해서 많이 죽을 때 네. 그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또 수익 난 분들은 또 이렇게 불탁해도 되고 조선주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반기 때 좀 좋은 섹터, 좋은 종목 보는 것은 발전기, 전기, 이렇게 전선 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네. 발전기, 또 변압기 이런 게 또 AI 때문에 또 이렇게 서버 증설하다 보니까 이런 게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장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이 다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호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이 턴돼서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또 내년에 이렇게 더 가지 않겠나. 이 섹터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점이 나왔던 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지도 했지만은 음. 더 가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왜냐 이 종목, 이 섹터, 이 회사들이 다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적이 턴 안 되면서 신고가 나오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주랑 발전기, 전선 이런 쪽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예.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군요. 예, 이런 종목은 이렇게 또 돌파가 나오면은 또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실적이 좋은가요? 내년 뭐 하반기나 내년.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차트, 뉴스 이렇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항상 제가 화면 번호 이렇게 기업 개요라고 키움 증거 같으면 0919인데 이 화면을 항상 내가 종목 네. 또 사고 싶다, 보유하고 있다, 또 물리 있다 하는 종목도 항상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것저것 다 보려 하면은 개인들이 힘드니까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자, 매출이 7천억, 9천억, 1조 1천억. 네. 자,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것 정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48억, 149억, 240. 1분기 110억. 자, 4를 곱하다 하더라도 한 450억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항상 찍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기 이쪽에 변압기 업종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또 이렇게 실적, 또 내년 실적 더 좋아진다는 거죠. 당분간은. 네. 그래서 이런 섹터, 이런 종목을 좀 초기에 발견해서 매수하면은 수익 나고 또 지금 정도라도 사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조선주와 발전기, 전선 이렇게 좀 물어보셨는데 요즘에 좀 유튜브 댓글에 네이버, 카카오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워낙 네이버, 네. 카카오는 시세 분출하고 네.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또 이 국민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종목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워낙 지금 현재 2차 전지만 잘 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잘 가는 한은 당분간은 반도체는 위아래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섹터에서 다른 어떻게 종목들은 이렇게 당분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이버는 보니까 8월 달에 우리가 챗 GTP, 네. 빙의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이제 AI 하이퍼. 자, 이름은 보니까 글로바 X.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8월 달에 나오고 또 9월 달에 AI 검색 기반해서 또 Q라는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보지 못했던 이렇게 환경을 접하는 건데 자, 그것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렇게 좀 중소형 기업에서 또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 빙이고 이렇게 가서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불편하잖아요. 네. 그 네이버는 우리나라 검색 1등이기 때문에 원래 한 90% 정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보고 저는 이것이 출시가 되면은 더 좋아지지 않겠나. 1분기는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은 보면은 작년에 8조 2천억, 올해 9조,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당기 수익은 이제 올해는 8천억, 작년에 6천억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추정도 한 2,7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빙의가 나오고 막 이렇게 경쟁력이 좀 심화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락했다가 보니까 회사가 괜찮을 것 같네. 이래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면은 저는 또 실적이 더 턴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기 물린 분들은 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 네.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린 분들은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말했던 좀 행보하다가 이평선들이 모이고 이렇게 또 강남 모양 같이 만들어지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물타기 해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네이버는 올해 실적도 내년에 더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냥 틀릴 수는 있습니다. 카카오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작년에 당기 순이익 한 1조였는데 올해 4,900. 네. 반토막 이렇게 났으니까. 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린 겁니다. 근데 카카오도 지금 보면 이제 SM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를 안길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는 실적이 지금 보니까 개선된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위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또
카카오도 보니까 뭐 AI를 기반해서 우리가 또 카카오톡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매출이 더 일어나고 구조조정하고 뭐 인력 감축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다시 여기서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공간이 열릴 때 같으면은 좀 추가 매수 아니면 또 해서 단가를 낮춰도 되지 않겠나.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힘드실 텐데 조금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여쭈고 싶은데 2차 전지는 뒤에 따로 한번 여쭤보고 또 관심이 많으신 게 K 엔터주로서 하이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상에 보면은 이렇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들이 군대 갔다 하더라도 실적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트가 가다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 그래요? 당분간 이렇게 차라리 이런 자리는 괜찮은데 이런 자리는 안 보는 게 맞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당분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차라리 이런 자리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안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SM은 원래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SM은 이렇게 카카오에 이렇게 인수되면서 제가 볼 때는 SM이 차라리 조금 더 위로 가지 않겠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열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가 열려있네요. YG 엔터도 보면은 이렇게 다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안 보는 게 맞다. 일단은 뭐 SM 정도는 한 번 정도 조금 위로 약간 열리다 보고 남은 종목은 고점을 찍고 흘러내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좋게 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JYP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니까 MSCI 편입되는 겁니다. 네. 자, MSCI 편입되는 종목은 보통은 이렇게 약간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종목이 선정되는데 이 종목은 기존에 대주가 공매도가 됐습니다. 주식 선물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크게 무슨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편입되더라 하더라도 편입되면은 일부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코스피 200이 포함 안 되고 코스닥 150이 포함 안 돼서 만약에 편입된다면은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기존에 공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고 여기에 편입된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전체 비중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약간 위로 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가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정형화된 이렇게 딱 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매매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고 현재는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른 종목이 끊기잖아요. 끼리끼리 움직입니다 항상. 그럼 다른 종목 끊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위보다는 이렇게 끊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기아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동차 우리나라에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이 조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현대는 이번 달 26일 날 이제 실적이 발표됩니다. 2분기 실적. 네. 그리고 또 기아는 27일 발표되는데 지금 내수도 좋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나.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일부는 2분기 실적이 최고 좋게 찍고 하반기 때는 또 이렇게 좀 실적이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기다마 들을 필요는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이렇게 2분기 실적이 발표 난다면은 보통 지금 대행주들이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것은 다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어떤 액션이 취했다는 이런 뜻인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종목 그동안에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거 이렇게 맹신산업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제외시키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좀 종목을 잘 찾아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은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게 급등했잖아요. 네. 성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지 말고 이제 본인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실적을 올해 실적 또 이렇게 이제 실적의 추세를 보고 이렇게 발굴하면은 종목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차트와 그다음에 실적을 보고 이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네. 이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출은 8천억, 그 다음에 1조 3천억, 네. 당기순이익이 110억, 190억, 올해 작년에 356억, 1분기 92억. 네. 그럼 4를 곱하면은 거의 한 380억. 네. 그럼 10을 곱하더라도 4분기 이제 계산했을 때 10을 곱하면은 보통 그 시총이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10을 곱하면은 거의 조금 더 시총이 이렇게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시총이 예를 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500억 돼야 되는데 시총 현재 보면은 1,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기관의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올해 380억 곱하기 시총이 한 3,500억 정도 돼야 됩니다. 현재로 이렇게 되면은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너무 저평가된다면은 이런 종목을 뭐 이런 다스 매수 좀 길게 가지고 하는 자동차 부품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봅니다. 그렇군요. 시가총액이 한 3분의 1 정도네요.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 때 실적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시총이 그때 1,00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1분기 때 47억, 4를 곱하면 200억 되잖아요. 2,000억 돼야 되잖아요. 시총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1,000억밖에 안 되다가 이렇게 시총 현재 2,000억 정도 가까이 간 거죠. 1,700억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이렇게 종목을 자기가 찾으면은 의외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면은 또 이렇게 50% 이렇게 70%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동차 부품주를 좀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아차는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의 하루에 움직이는 폭도 그냥 1% 이상 이렇게 서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는 폭도 거의 흡사한데 기아차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분기를 최고로 찍고 또 하반기 때 또 약간 이렇게 둔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 종목이 약간 지금 현재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되고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딱 종합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주, 발전기, 전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 한번 조금 실적을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말씀해 주셨고 엔터주는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그렇죠. 지금은 저렇게 만들어지면은 한 종목 그래도 한 종목이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종목 갈 수 있는데 전체 지금 우리나라 그 4개 제일 그 하이브 이렇게 강한 이렇게 큰 회사들이 딱 엉키면은 못 간다 봐야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들은 수익 실현도 생각해 봐야죠.